한 기업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장악하며 독보적인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겨우 10%대의 점유율에 머물러 있어 누가 봐도 승부는 이미 끝난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와 AMD 같은 거대 기업들이 숨죽이며 조용히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유리입니다. 10년간 1조 원을 쏟아부은 인텔조차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외부 조달을 검토하는 기술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TSMC가 이 유리 기판 영역에서만큼은 초보 취급을 받으며 위기를 맞이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삼성이 치밀하게 숨겨온 비밀 무기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는 꽐리스가 하고 오직 생산만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위탁 제조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TSMC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거대 IT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며 제조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을 먼저 도입했지만 수율과 신뢰도에서 TSMC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수율이란 생산한 제품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합격품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이 낮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AI 반도체의 핵심 고객사들 사이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더 작은 나노 공정이 아니라 칩을 받쳐주는 바닥인 기판 기술입니다. 반도체 회로 선폭이 2나노, 1.4나노로 미세화될수록 더 이상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노는 10억분의 1m를 뜻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며 물리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업계의 관심이 칩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쌓을 것인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고 보호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핵심입니다. TSMC는 CoWoS라는 독자 기술로 칩을 기판 위에 연결하며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TSMC의 성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기존 패키징의 유기 기판입니다. 쉽게 말해 플라스틱 재질의 바닥을 사용하는데 AI 반도체가 커지고 뜨거워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하나가 내뿜는 열은 전기 밥솥과 맞먹는데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 쉽게 변형됩니다.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데 실리콘 칩은 그대로라 서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여 기판이 오징어처럼 휘어버립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워피지, 즉 워피 현상이라 부르는데 정밀한 반도체 공정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기판이 휘어지면 그 위에 올려진 칩과 기판을 이어주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수천 개의 연결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최첨단 AI 반도체가 고작 바닥재인 플라스틱 하나 때문에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고급 페라리 엔진을 장착해놓고 바퀴는 나무로 깎아 만든 수레바퀴를 단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AI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칩 개수를 늘리고 기판을 키울수록 입펜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TSMC는 기판을 두껍게 하거나 특수 소재를 섞는 등 임시 방편을 쓰고 있지만 플라스틱의 태생적 한계는 넘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플라스틱의 한계를 완벽하게 대체할 새로운 구세주로 유리가 등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창문 유리가 아니라 반도체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초정밀 글라스 코어 기판을 말합니다. 유리의 첫 번째 장점은 열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열 팽창 계수가 플라스틱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리의 열 팽창 계수가 반도체 칩인 실리콘과 거의 비슷해서 열을 받아도 같이 늘어나고 같이 줄어듭니다. 즉, 아무리 뜨거운 열을 가해도 기판이 휘지 않고 칩을 단단하게 받쳐주어 연결이 끊어질 걱정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표면입니다. 플라스틱 표면을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산맥 같지만 유리는 완벽한 평면입니다. 표면이 매끄러우면 그 위에 훨씬 더 미세하고 정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데이터 이동 통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칩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반도체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적 효율입니다. 유리는 신호 손실이 적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인텔의 연구에 따르면 유리 기판 사용 시 신호 속도는 40%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30%나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런 압도적인 장점들 덕분에 유리 기판을 쓰면 지금보다 칩 패키지의 크기를 50% 이상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유리를 왜 진작 쓰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리는 충격을 주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판에는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야 하는데 유리에 레이저를 쏘면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라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구멍 뚫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리 표면에 미세한 금속 배선을 새기고 얇게 깎아내는 모든 과정이 난관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반도체 제조 기술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정 기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유리 기판이 상용화된다면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판의 재질이 바뀌는 것을 넘어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반도체 성능을 높여온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만들거나 칩의 면적을 키우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랜지스터는 이미 원자 수십 개 크기까지 줄어들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더 작아지면 전자가 벽을 뚫고 제멋대로 이동하는 양자 터널링 현상이 발생해 칩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칩의 면적을 키우는 것 역시 웨이퍼라는 둥근 원판에서 잘라낼 수 있는 크기에 한계가 있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바로 칩렛 기술입니다. 거대한 칩 하나 대신 작은 칩 여러 개를 레고처럼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기판 위에서는 이 칩렛들을 무한정 연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판이 커지면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패키지 크기는 고작 손바닥만한 수준이며 이것이 플라스틱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유리는 열을 받아도 변형이 없어 기판의 크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 넓어지면 더 많은 선수를 뛰게 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칩과 메모리를 탑재해 괴물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는 칩을 옆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위아래로 높이 쌓아 올리는 3D 적층 기술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층이 높아지면 아래쪽이 무게와 열을 못 이겨 무너지지만 강인한 유리는 고층 빌딩처럼 안정적으로 버텨냅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목을 메고 유리 기판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승부처는 나노 공정이 아니라 패키징 기술이며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TSMC는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 삼성이 천하의 TSMC보다 유리할까요? 그것은 두 회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DNA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TSMC는 순수한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으로 실리콘 웨이퍼를 다루는 데는 신이지만 유리를 다뤄본 경험은 전무합니다. TSMC가 유리 기판을 만들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낯선 기술을 맨 땅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삼성그룹 안에는 OLED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OLED는 유리 기판 위에 수백만 개의 미세 구조물을 새겨야 하는 극한의 유리 가공 기술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30년 동안 매일 수십만 장의 유리를 깎고 구멍 뚫고 다루며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레이저로 유리를 깨뜨리지 않고 정밀하게 가공하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삼성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고 펴는 폴더블 폰의 유리를 가공해낸 것도 바로 이 기적 같은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용 유리 가공 기술이 반도체용 유리 기판 제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칩을, 삼성전기가 기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리를 맞는 완벽한 삼각 편대를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판, 유리 가공 기술을 모두 한 그룹 안에 내재화하고 있는 곳은 오직 삼성 하나뿐입니다. TSMC가 지금 당장 유리 가공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 해도 삼성의 30년 숙련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유리 가공은 반도체 공정과는 장비도, 노하우도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TSMC는 요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정작 요리에 쓸 칼은 만들 줄 모르는 셰프와 같습니다. 반면 삼성은 요리 실력도 출중한데 직접 대장간에서 명품 칼까지 두드려 만들 줄 아는 전설적인 대장장이입니다. 삼성의 무기는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기판을 전문으로 만드는 삼성전기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가는 FCBGA 기판 분야에서 이미 세계 3위권의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대가 열리면 이 고성능 기판 제조 역량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 손잡고 유리 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를 외부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 씀으로써 가격 경쟁력과 공급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경쟁사들이 부품을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삼성은 안방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조달해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력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아이큐브, 엑스큐브 같은 독자적인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며 TSMC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유리 가공부터 기판 제조, 칩 생산, 그리고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한 그룹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삼성의 필승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턴키 수주라 부르는데 고객사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완제품을 쓸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TSMC에 맡긴다면 유리는 A사, 기판은 B사 등 복잡하게 따로 발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이 쪼개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책임인지 따지기도 어려워 품질 관리가 힘듭니다. 반면 삼성은 디스플레이가 깎은 유리에 전기가 기판을 만들고 전자가 칩을 얻는 물 흐르듯 이어지는 완벽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긴밀하게 소통하니 개발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고 품질 또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삼성전기는 AMD와 브로드컴에 유리 기판 시제품을 보내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구체적인 공급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목표는 2027년 양산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장을 노리는 것은 삼성뿐만이 아니며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리 기판 기술은 워낙 난이도가 높아 최근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유리 기판 개발의 선구자였던 인텔이 10년 넘게 공들인 자체 개발을 중단하고 외부 조달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인텔이 핵심 사업인 CPU와 파운드리에 집중하기 위해 돈 먹는 하마인 유리 기판 부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텔은 부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고 초대형 고객사가 생기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직접 만드는 대신 한국 기업의 기판을 사다 쓰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강력한 경쟁자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이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리 기판 양산 공장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앱솔릭스 역시 AMD,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과 공급을 논의 중이라 삼성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물론 TSMC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뒤늦게나마 유리기판 패키징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대만의 디스플레이 업체 공장을 인수해 개조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기술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SMC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대만에는 유리 원재료 공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TSMC는 대만 내에 특수 유리 생산 공장이 없어 깨지기 쉬운 유리 원재료를 해외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4대 특수 유리 제조사인 미국 코닝의 생산 공장이 천안에 위치해 있어 공급망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유리는 운송거리가 멀수록 파손 위험이 크고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공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물류 경쟁력이 됩니다. 즉, 삼성은 안방에서 싱싱한 재료를 바로 공급받아 요리할 수 있지만 TSMC는 멀리서 재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리기판 레이스는 인텔이 주춤한 사이 삼성과 SKC가 선두를 달리고 TSMC가 뒤늦게 추격하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LG이노텍까지 구미 공장에서 시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참전해 한국 기업들의 연합전선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가 될 것이며 이때 시장의 패권이 결정될 것입니다.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약 1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며 AI 붐을 타고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AMD는 2028년 제품 도입을 예고했고 브로드컴 역시 신제품의 유리기판 적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까지 일제히 유리기판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 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의 무게 중심은 더 작게 만드는 미세 공정에서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는 패키징 기술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나노 공정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고 성능 향상의 새로운 열쇠는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연결의 핵심이 바로 기판이며 기판 기술의 미래이자 종착역은 결국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 가공 역량에서만큼은 삼성이 TSMC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 승패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삼성이 이 기회를 살려 실제 양산과 고객 확보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세계 1위 TSMC 역시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필사적인 반격을 시도할 것이기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이 처음으로 TSMC를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노 공정에서 TSMC의 뒷공무니만 쫓던 추격자 신세였다면 이제는 판을 주도할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축적해온 디스플레이의 유산이 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를 구원할 결정적인 아킬레스건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아 2027년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